절대 안 돼. 내 말이 틀렸냐? 58세 박성호는 오늘도 집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말은 곧 법이었거든요. 여보, 아들 말도 좀 들어봐. 아내 말에 성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말 한마디 못 듣겠다는 거야?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작은 의견 충돌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성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성호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걸 보실까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말에 성호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래, 언제 데려와? 아버지가 한번 봐야지. 일주일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미영? 혹시 아버지가? 네, 김 부장님 딸입니다. 김 부장. 성호가 은행에서 가장 증오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김 부장은 성호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거든요.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지점장이 되려고 하냐? 그때의 수치심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 성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집안과는 절대 결혼 못해. 절대로. 아들과 미영은 당황했고 아내는 성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성호야, 아이들 마음도 생각해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이 집 마련하고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아버지, 그건... 닥쳐, 내 말이 틀렸다는 거냐?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성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내가 옳은 걸까? 그런데도 성호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는 결혼할 겁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영이와 저는 서로 사랑해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결혼할 거예요. 그 순간 성호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 성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성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저 여자와 결혼한다면 차라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인연을 끊자. 성호야. 아내가 놀라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아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성호는 아직도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성호의 마음에도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성호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 먹어. 됐어. 이것만이 오고 가는 전부였습니다. 성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어느 날 밤 성호는 또다시 술에 취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며 걷다가 그만 길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성호야.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혜진이? 대학 동창인 혜진이었어요. 지금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꼴이야. 일단 절로 가자. 성호는 그렇게 산속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주님, 무슨 일로 그리 마음이 아프십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호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들과의 갈등,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저 가장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스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분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닌가요? 분노는 남이 지핀 불이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했어요. 그것은 스스로 붙잡은 불길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 말이 정답이라고 집착할수록 그 불은 더욱 커집니다. 성호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성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것입니다.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체면과 고집이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성호는 절에서 내려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어요. 성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내 행복을 빼앗을 뻔했구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성호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영이한테도 사과하고 싶다. 아버지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어. 정말요? 응.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일주일 후 성호는 김 부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과거 일로 반대할 이유는 없죠. 김 부장도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씨.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호는 가족들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결혼식 날 성호는 스님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화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사라진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성호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가 날 때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 부리신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특별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